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0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와. 안녕하십니까,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용수입니다. 자, 200회가 됐네요, 벌써. 와, 대박 4년? 사건, 대박 네, 사건. 어떻게 200회가 됐지? 2018년 11월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선배가 한번 축구 팟캐스트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합시다 해서 그때 박문성 의원 네. 초청해서 했었는데 박문성 의원이 때려치면서 유튜브를 개설하셨죠. 네. 우리가 계속 이어질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뽕 PD가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맞아요. 아유, 저희 독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어디다 대고 500명의 독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늘. 방송 멘트를 하고 그러세요. 아, 그렇죠. 거의 뭐 시상식인 줄. 또 뭐 감사 인사 전할 사람들. 있어요? 네, 저희 뭐 자, 시작하시죠. 네. 바로 절어버리네요. 자,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뭐 주합회하고 뽕 PD는 감기 기운이 있다 그래서 네, 마스크를. 마스크를 조심해야죠. 쓰고 안전을 위해서 설 연휴는 끝났는데 폭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휴, 와, 오늘은 오시면서 오늘 차 안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택시 타고 근데 왔는데. 오늘은 딱 운전할 만큼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운전할 만큼 차가 없어. 오는데. 예, 그러니까. 맞아. 근데 오는 운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춥지 않고, 아, 그러니까 오는 족족 그 제설 작업의 여유를 좀 주는 눈이라고나 할까? 확실히 근데 그래서 오다 주영민 보니까 선배가 좀 동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눈이 좋아요 저는. 네, 표정이 밝으시네요.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보면서 한숨부터 쉬었는데. 눈이 나빠요 근데. 눈은 좋지만 눈이 나빠지고. 네. 주앞에 삐소리 날 만한 그런 없어. 아니 오늘 제가 안 운전을 안 해서 그런지 못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30분 타고. 만에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너가 운전할 때만 막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차를 두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응, 맞아요. 하루 종일 눈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안 가져왔습니다. 아니, 지난주 방송을 들어보는데 주앞에 말할 때 삐삐 소리가 한 두세 번 들리더라고요. 그게 진짜 심한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심한 적이 아니고 멍. 개죠, 개. 네. 근데 뽕 PD 얘기할 때는 그냥 나도. 난 지켜주고 뽕 PD는 안 지켜도 되니까. 이쁜 님만 네. 보호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혹시 더글로리 보셨어요? 봤죠. 봤죠. 아, 거기에 대사에 너네 좀 개빡쳤어 나오길래 약간 뜨끔 시겁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진영아. 아, 그럼 아니야. 이판 멋지다. 사판은 멋지다, 진영이. 재밌네요.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토끼 52님이요. 백화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0화라니 예, 너무 축하합니다. 스튜디오 입장부터 험한 말하는 주하나라니 축덕수덕에선 험한 말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나쁜 말하는 아나운서가 있다. 주하나 볼빨간 떡볶이 먹방 라이브 너무 귀엽. 골림픽 기대했는데 주하나 조금 나온다니 숨은 주하나 잘 찾아볼게요. 네이버 축덕수덕에서 주하나 이건 해도 되나? 주하나 멍이들. 네, 멍이등이겠죠 할 때마다 삐득 뽕피디님의 멍빡치네요는 그대로 나오는 돈독여름 피파 다음 월드컵은 지상파 안녕 유유 설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어차피 뭐 뽕 PD는 혼나는 캐릭터니까 뭘 해도 혼나거든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할 말 다 하라고. 오히려 혼난 애가 더 마음 편히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라도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야 지분이 좀 늘어나니까. 네, 진님이요. 우와, 다음 축덕수덕은 200회네요. 제작진분들과 주하나님, 뽕피디님, 세 분의 기자님들 모두 알차고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 팟캐스트 방송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분 13초부터 줄다리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온몸을 들썩거리면서 열변을 토하는 주하나님 귀여워. 이 댓글을 읽어주실 땐 이미 방송이 나온 뒤겠지만 본방사수하면서 숨은 시은 찾기 해볼게요. 숨은 시은 찾기가 아니라 거의 주인공 될 뻔했잖아요. 2골을 넣었던데. 네, 저 멀티골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책골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골대 한 번, 저쪽 골대 한 번.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으셨을까? 잘 참았습니다. 예. 공이 커야 되나 봐요. 주바페는.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모두가 그거 촬영할 때는 너무 재밌다고 이거 다들 진볼 살기세로 경기를 했고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경기였. 그리고 다들 늘어요 하면서 또 그거를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늘어요. 또 그거 적응해가지고 다들 약간 저희는 특징이 모든 출연자가 아무도 이렇게 예쁜 척을 많이 안 하잖아요. 약간 너무 안 하던데.
이현희 그 승부욕. 모델 이현희는 아주 쉽게 망가지시더라고요 스스로. 다들 이렇게 승부욕에 불타는 모습에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네. 다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모든. 재밌었어요 코너들이 다. 그죠?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거. 무궁화 꽃이 피었음에도 재밌었고. 맞아요. 그거 그건 좀 많이 웃겼어 그거는. 재밌었어요. 주신 아나운서는 거기서도 제일 느리던데. 네, 맞아요. 일찍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아. 다음 극단적 울산 현대주의님이 울산 2연패 가자라고 벌써부터 응원하시네요. 지난주 아마노 이야기가 있어서 아 맞다 아마노 얘기 있었죠. 아재갬성님이요. 출근길에 극대노한 주바페 날 것의 주바페를 기대해 봅니다. 내 지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찬 기자님 늘려드릴게요 곧. 지분 많아요 이정찬 기자. 더 늘어나면 안 되지 더 않나요? 늘어나면 이정찬의 축덕숙덕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뽕피디님 사랑합니다. 당분간은 별명 만들기 자제하겠습니다. 주 팀장님의 옛날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라이온킹 123님이요. 근데 모르겠네요. 다들 홍명보 감독만 욕하시는데 아마노가 거짓말한 거는 아무 말도 없으시고 아마노가 한 말을 울산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다들 편파적으로 홍 감독만 질타하시네요. 또 감독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강고 우승 경쟁을 해야 하는 라이벌 전북인데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이동준을 어쩔 수 없다고 했고 아마노는 다르죠. 약속을 했고 근데 어겼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 이야기는 없고 평등하게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에선 너무 한쪽만 비판하는 것 같아 불편했고 또 방송을 들으면서 기자님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홍명보 감독을 더 비판하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또 이 사건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감독의 과거까지 말하면서 비판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아마노 관련해서 홍명보 감독을 이제 올려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근데 과거 이야기한 거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옛날 이야기하는 식으로 좀 한 것 같은데 뭐 듣기 불편하셨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팬이라면 이에 대해서 아마노의 불씨를 던지신 우리 아재갬성님하고 오드리치님이 반명보파님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대댓글 달고 이러면서 설전이 좀 이어졌는데 충분히 두 쪽 다 이해는 합니다. 네. 건강한 토론은 환영이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또 팟캐스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던 거고요. 결국엔 이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현대가 더비가 더 재밌어졌다는 네. 게 결론이기 때문에 네. 살짝 그 양쪽의 불씨를 저희 부채질하는 입장으로 한 것이고 이분은 라이온킹이 닉네임이면 포항이 아닐까요 혹시? 전북이거나 전북이거나. 전북이거나 선수의 네, 이동국 선수. 그러게요. 그래서 라이온킹으로 불렸던 시절은 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전북에서는 라이온킹 전북에서도 계속 불리긴 불렸나요? 했죠. 아, 불렸나요? 네, 불리긴 했죠. 알겠습니다.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먼저 패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곧 시작될 K리그 관련 규정 문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월요일에 기사를 보니 올 시즌부터 K리그에도 감독이 퇴장 조치 이후 출장 정지를 받을 시 피파와 동일하게 공식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때 감독 참석 금지로 변경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AFC 규정도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안건은 요즘 추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EPL 등 인기 리그에도 예외 규정이 있는 건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추신으로 패널분들의 의견으로 협회 등 K리그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 전화번호가 02-2002-0707 맞죠? 친절하기도 하셔라. 네, 2002년도 7월 7일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뭐 대리운전 보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협회 전화번호가 7월 7일이 무슨 혹시 우리가 사관 간 날인가요? 이것 때문에 제가 협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약간 조금 민망했는데 7월 7일부터 답변 드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 그냥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그렇죠. 월드컵은 다 6월에 우리나라 경기들은 7월까지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0707은 07이 공차라 뭐 이런 거 아닌가? 협회 대표 번호예요. 협회 편먹고 07이? 대표 번호인데 이거는 그냥
그 기지국에 전화번호를 할당받은 거고 따로 의미가 없는 번호이고요. 앞에 2002는 2002년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축구협회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도에 현재의 그 광화문 앞에 있는 신문로에 건물을 세운 게 2001년이에요. 글로 들어가면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네 자리를 다 2002로 다 통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2가 된 건 맞는데 어쨌든. 뒷번호는 그냥 이미 할당이었다. 아 근데 질문도 아닌데 열심히 이쁘네요. 대답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협회 전화번호가 이제 02에 2002에 0707. 잊기 어려운 번호인데 이거.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기억이 되네요. 그 저도 협회 전화해서 7월 7일 날 뭔 일 있었습니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전혀 혹시 아니라고. 회장님 생일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칠석이죠. 네. 아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 아 운명적인 만남. 운명적인 만남. 네. 쉽다. 그리고 저기 K리그가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가지고요. 뭐 지금 질문 주신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그 전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출전 정지 지도자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도 기존에는 관중석에 착석을 하고 필드 벤치에 못 앉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근데 공식 기자회견, 플래시 인터뷰라든가 경기 전후 기자회견은 참석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징계를 받은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이유로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피하거나 하는 거는 프로답지 않다 생각해서 기존에는 그렇게 기자회견에 다 참석을 시켰었는데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쵸? 경기 전후 기자회견, 플래시 인터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당연히 벤치에도 못 앉고 그런 거를 K리그 대표자 회의에 가서 다 현장에서 보고 아 이런 건 좀 우리도 도입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전과 후 바뀐 게 뭐냐면은 관중석 착석하는 거는 여전히 기존과 똑같이 가능하고 필드 진입 불가능한 건 다 똑같은데 라커룸 출입이 그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아. 징계받은 감독이어도. 하프타임에도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시가 가능했었는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제 아예 못 들어가는 걸로 라커룸조차도. 경기 끝난 다음에도 끝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하프타임 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벤투 감독님도 못 들어갔죠. 벤투 감독도 못 끝난 들어가다가 다음엔 들어갔죠. 끝난 다음에 선수들하고 포옹하고 손흥민 선수가 헤드락 걸고 같이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 다 기억하시죠? 헤드락 걸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없죠.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냥 들어가면 귀를 안 잡고 나가요.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그거를 축구협회에 물어봤더니 피파에 문의해서 경기 후엔 들어갈 수 있냐라고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벤투 감독. 피파하고 이제 맞춘 거네요 규정을. 그렇죠. 근데 전에 유럽 축구를 보면은 이미 도입했었던 것 같긴 하던데 전에 이제 콘테 감독이 퇴장당했을 때도 수석 코치가 대신 기자회견에 나서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걸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퇴장 징계 받았을 때 경기 전후 기자회견에 수석 코치가 나왔어요. 네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 잉글랜드 FA 규정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정확한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투엘 감독과 악수 사건. 콘테 감독의 악수 사건으로 콘테 감독은 벌금형만 받고 그다음에 투엘 감독은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 경기는 아니었고 그 다음 경기 레스터 시티전에 봤더니 전후 플래시 인터뷰 투엘 감독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로컬 룰이니까 뭐 그 챔피언스 리그는 그렇게 하더라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사례로만 보면은 그렇게 이거를 타이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런 룰은 피파가 월드컵에서 또 해야 이게 선두가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 원래 그 감독이 퇴장당하면 관중석에 앉게 되잖아요. 다음 네. 경기에. 네. 거기서 어떠한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없죠. 네. 근데 그거는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뭐- 근데 그거에 대한 징계는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이번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이 이걸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그때 리포트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징계받은 적이 있느냐 혹시라도 뭔가 무전기를 사용해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징계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없대요. 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벤투 감독이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 ENG 카메라 이제 땡겨서 엄청 찍었잖아요. 근데 뭔가를 벤투 감독 옆에 코치가 한 분 앉아가지고 뭔가를 계속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 그래서 계속 뭔가 말을 해요. 이 손으로 가리면서. 그래서 쓰지 않았나.
팬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박스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되게 자세히 찍힌 그림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 했죠 일부러.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당시에 제가 협회에 이 부분을 조금 취재를 했었는데 당연히 전자장비를 사용했다 안 했다라는 건 얘기는 안 하죠. 확답을 안 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 징계 사유를 제가 징계에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피파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은 검증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전자장비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를 검증하기 힘들고 이게 징계를 받더라도 경기가 다 끝나고 감독 리포트가 끝나면은 경기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워요. 다른 징계는 있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 경기가 몰수패된다든가 그런 징계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협회 답변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직접 전자장비 사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사용했다면 그 옆에 있는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손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안에 쏙 들어가 뭔가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게 아마 그러니까 그런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괜찮다는 사용했다 안 했다를 확답을 할 수 없지만 그 감독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감독이 사용했다라고 직접 하진 하면.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감독이 직접 하진 않았죠. 그리고 뭐 코치도 혼자서 노래 불렀을 수도 있고 맞아. 뭔가 녹음했을 수도 있고 녹음했을 현재 수도 상황을 있고. 지금은 몇 분인데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오답 노트. 지금 이 오답 노트. 그럴 수도 있지. 녹음을 해놓고 맞아요. 데스노트? 경기 끝나고 두고 보자 이거 아니지?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런 장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중계 화면에는 조금 잡히긴 했는데 아마 뉴스에는 거의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랩한다고 다들 네. 그랬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 뭐 지난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2번이나 있었지만 일단 도움 1개. 그렇죠. 예. 역시 아직까지는 예전에 그 부상 이전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오현규 선수의 네. 깜짝 이적. 야, 그렇죠. 계속해서 조규성 선수 얘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오현규 선수가 급물살을 이렇게 타야 돼요. 급물살을 막 이렇게 해서 확 돼버리는 게 제대로 이적이거든요. 서핑을 했네요. 예. 자, 이 전후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셀틱은 조규성 선수와 오영규 선수 둘 중에 한 명을 영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규성 선수에게 좀 더 근접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떤 이적료적인 측면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었고 했는데 조규성 선수가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잔류 결정을 하면서 셀틱과 이제 협상이 중단되면서 급선회해서 오현규 선수 글자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오영규 선수 했는데 오영규 선수에 대한 관심은 갑작스럽게 생긴 건 아니고 카타르 월드컵 이전부터 오퍼를 보내긴 했었어요. 시즌 막판에 워낙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막 몰아쳤죠 그냥. 네, 그 전에 근데 이제 카타르 월드컵 전후로 바뀐 게 뭐냐면 이 선수의 몸값이 많이 달라졌죠. 그 전에는 한 100만 유로 수준의 이적 첫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수원 구단은 절대 안 보내겠다. 이 선수 한 시즌 더 뛰고 보내고 싶다라고 이게 강하게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거제 전지훈련까지 오영규 선수와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병근 감독에게 셀틱에 무조건 가고 싶다. 계속 여러 차례 감독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구단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셀틱도 또 이적료를 많이 올려줬어요. 이적료 올린 수준이 구단에게 듣기로는 300만 유로. 우리 돈 40억 원이에요. 그 이전에 최초 제안보다 3배 가까이 뛴 거죠. 그리고 이 구단도 이제 이 정도의 이적료면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선수의 꿈을 위해서 보내줄 수 있는 데다가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셀틱에서 받을 연봉이 수원에서 받을 연봉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와. 어린 선수가. 네,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10배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금액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취재하기로는 기본급이 7,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 K리그에서 그러면 그렇게 못 받았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왜 7, 8억 정도가 10배가 된다면은 K리그에서 7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따져보면은 오영규 선수는 메탄고 시절에 준포로 계약을 해서 수원에 2019년에 K리그를 뛰기 시작해요. 준포로 계약은 기본급이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단 유스 출신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선수들의 연봉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3,600만 원이에요. 최고. 그리고 매해 갈수록
100%밖에 못 올려요. 아. 그래서 지난 시즌에 오영규 선수의 연봉이 추정치가 최대액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3,600만 원이었어요. 올해 예상치가 7,200이었던 거죠. 그 기준으로 이제 10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이번에 오영규 선수는 그렇죠. 2019년에 준프로 계약을 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상주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규정이 계속 적용을 받아서 올해까지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군대가 해결된 친구군요. 그렇죠. 아이, 창창하네. 이 어린 나이에 군필이 해결되고 앞길이 창창하구만. 2027년까지 5년 계약 굉장히 길죠. 네. 네, 길게 계약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미래를 더 밝게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겨울 시즌에 가면은 몸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거였는데 당장 이번 시즌보다는 그 다음을 더 기약하는 5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겨울 이적치고 더 길게 바라고 키우겠다는 거죠. 일단 셀틱에서 그렇죠. 그런 의지가 있는 거고 2009년 기성용, 2010년 차두리에 이어서 세 번째 셀틱맨이 됐습니다. 이야. 친숙한 구단이에요. 셀틱은 뭐 스코틀랜드에서 원탑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더비가 있습니다. 세계 7대 더비, 10대 더비 정도로 꼽히는데 올드펌 더비라고 있어요. 셀틱과 레인저스라는 팀이 그렇죠. 두 팀이 맞대결을 올드펌 양분하고 더비라고 있죠. 하는데 당시 기성용 선수, 차두리 선수 뛸 때부터 되게 한국 우리 팬들에게도 익숙한 더비예요. 근데 셀틱이 리그 통산 52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더비에서는 뒤지나? 아니요, 더비에서 뛰는 게 아니라 근데 최다 우승팀은 레인저스예요. 55회. 우와. 52회, 55회를 쓰니까 스코틀랜드 리그 100년 역사 넘는다고 하더라도 두 팀이 거의 다 다 우승을 해먹은 거예요. 거네. 둘이 최근은 번갈아가면서. 거의 셀틱 아니에요? 최근에는 10시즌 2000년 이후는 거의 셀틱. 최근 10시즌 중에 9시즌을 셀틱이 우승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시즌에 우승했고 그 두 아. 시즌 전에가 레인저스가 우승을 했었고요. 네. 난리 났네. 그리고 셀틱이 지금 아시아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일본 선수들이 엄청 많고요. 셀틱의 최전방 공격수가 일본의 후루아시 쿄코란 선수인데 지금 20경기에서 17골을 넣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이 선수를 당장 대체하거나 그럴 건 아니고 지금 현지 보도를 보면은 이 일본 선수의 백업을 하는 선수가 그리스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에서 딴 팀으로 갈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선수가 셀틱에 6명. 많다. 네. 그리고 호주 선수 1명 있고. 네, 에런 무이죠. 좀 익숙한 선수. 네. 이 선수도 호주 대표팀의 약간 에이스급 선수예요. 감독이 호주 출신이잖아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 J리그에서 감독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J리그에서 아시아 쪽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아시아 선수들을 많이 기용한다고 뽕PD가 써놨네요 여기다가. 맞아요. 왜냐면 이 감독은 우리 한국 K리그 팀과 칭찬이래. 어색하네요. K리그 팀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대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굴 보면 딱 이 감독 딱 하는 그 얼굴 익숙한 감독입니다. 자, 영국 매체 데일리 레코드 이야기를 보면 오현규가 오현규가 조규성보다 셀틱에 더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댈 때 감독 성향에 맞다고 했는데 이 오영규 선수가 비교적 볼을 향한 도전 그리고 태클과 수비면에서 강하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조규성보다 낫다. 네. 태클과 수비. 조규성 선수도 최전방에서 수비력, 엄청나게 뛰어주는 태클 선수인데. 이런 부분은 나은데 근데 뭔가 저는 오영규 선수의 플레이를 오보인 보면은 오영규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웨인 루니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되게 그 다부진 느낌. 그래서 그런 게 더 인상에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지 못한 하늘. 네, 셀틱 가서. 네, 뛰지 못한 선수만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박진구 선수도 그렇고요. 네. 포르투갈 리그로 갔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오영규 선수로 이적료 40억 원 정도를 벌어서 지금 수원은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이제 안병준 선수 한 명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 선수는 다 찼나요? 아니요. 외국인 선수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을 하려고 해야죠, 하고 이제. 있고요. 그래서 수원이 지금 급하게 이제 최전방 공격수를 알아보고 있는데 유력한 후보가 울산에서 뛰었던 레오나르도 선수에게 큰 욕심을 지금 내고 아, 레오나르도. 이 선수가 울산에서 임대로 활약한 뒤에 지금 중국 산둥으로 다시 원소속팀 복귀했는데 수원이 어떤 자금에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오영규 선수 이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약간 좀 더 세게 지르면 레오나르도 선수를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나라에서
팀에서 오퍼가 오고 있어서 약간 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서울에서도 좀 군침을 흘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레오나르도? 선수. 네. 3키라고 전해 주십시오. 3킬. 그리고 지금 하나 변수가 김신욱 선수가 FA로 풀렸습니다. 아, 김신욱 선수. 싱가포르의 거인. 라이언시티에서 FA로 풀려서 지금 K리그 복귀를 추진 중인데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다른 나라 아시아권이라든가 뭐 메이저리그 사커 이런 데서도 오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계속 갈지 K리그를 복귀할지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K리그의 한 4개 팀 정도가 지금 김진익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4개 팀이나 돼요? 어디요? 물론 수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원, 서울, 제주, 대전 이 정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원 같은 경우는 레오나르도, 김신욱 거기다 한 명 또 지금 성남의 뮬리치 선수 2부 리그 선수했잖아요. 약간 수원은 이병 감독은 지금 타깃형 공격수를 좀 원하는 스타일이어서 김신욱 선수와 뮬리치 선수를 좀 이렇게 또 후보로 놓고 있는 것 같고요. 요 근래 이 수원이 타가트 이후에 외국인 선수로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네. 검증된 선수만 영입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 물망에 오른 선수들도 이미 K리그를 그렇죠. 경험한 뭐 외국인 지난 선수거나. 시즌에 그루닝이라는 선수에게 워낙 크게 되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검증된 선수 위주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수 선수도 이적을 그렇죠. 박지수 선수는 포르투갈 프로 이름 좀 봐야 돼요 이거.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프로미넨스 프로 이런 거 뽕피디가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지수 선수 대본에 전혀 없더라고요. 박지수 선수가. 프로티모넨스. 네, 포르티모넨스 팀인데요. 이 팀에는 2021년에 이승우 선수가 잠깐 뛰었던 팀이에요. 그랬었구나. 네. 프로티모넨스라는 팀인데 너무 많이 훑어가지고 이승우 선수 짧은 기간에 그렇죠. 음. 그 지금 알려진 게 벤투 감독님이 어떤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있는데 그 이 팀 자체가 중앙 수비 쪽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했는데 5경기에서 17점을 냈습니다. 아이고. 10개, 실점 10개. 10실점? 네. 그래서 수비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5명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같이 했어요. 거기서 박지수 선수가 내가 알기로는 벤투 감독님이 우리 팀 감독님에게 전화를 해줬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밝히면서 이 스토리가 알려졌는데 이 감독이 뭐 포르투갈 출신이고요. 나이 보니까 벤투 감독님보다 한 살 많은데 어차피 뭐 그 지도자 경력이든 선수 경력이든 같은 접점은 없지만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서로 다 아니까 그렇게 이 선수 괜찮은 선수다라고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거 그냥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갖고 온 거는 이 새로운 감독 이름이 파울루 세르지오 감독인데 풀네임을 보니까 파울루 세르지오 벤투 브리토 또 감독이더라고요. 벤투가 거기도 들어가. 친척 아닐까요? 벤투가 거기도 들어가네. 네. 그리고 벤투 감독님이 포르투갈 대표팀 맡기 전에 스포르팅 CP 감독을 했는데 그 후임으로 이 감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접점을 찾아보긴 실패했지만 뭐 그런 인연이 있는 감독이 아닐까 싶어서 감독님이 뭐 좋은 말을 해줬겠고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달에 지난달에 이제 상무에서 전역을 한 다음에 새 팀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퍼가 엄청 많았어요. 특히 중국 우한이란 팀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오퍼를 넣었었고 뭐 메이저리그 사커 뭐 중동팀 여러 오퍼가 있었는데 박지우 선수가 지금 나이가 그래도 좀 있어요. 94년생 29인데 유럽 진출이 꿈이었는데 그런 다른 팀들보다는 유럽 빅리그를 진출하기 전에 전초 기지로 포르투갈이 괜찮겠다 생각해서 박지우 선수가 선택한 겁니다. 이 팀으로. 그래서 계약 기간도 길게 갖지 않았어요. 1년 6개월 정도 계약 기간을 해서 짧다. 그 기간에 자기가 보여주고 유럽 빅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다음에 뭐 실패하면 다시 K리그로 돌아와 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박지수 선수가 여러 팀 중에서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박지수의 원소속 팀이 어디였죠? 광저우 헝다였습니다. 광저우 황다에서. 그러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글로? 아니요. 거기서는 끝났나요, 계약이? 그 상황 설명드리면은 광저우 헝다에서 뛰다가 상무 입대하기 전에 6개월 전에는 임대로 K리그 오잖아요. 소속이어서 네. 수원 FC에 임대로 왔죠. 임대로 왔죠. 근데 광저우 헝다가 거의 사실상 파산으로 그 팀이 거의 아. 없는 상태죠. 광저우 헝다라는 이름도 광저우 헝다라는 그룹이 빠지면서 FC로 바뀌었고요. 팀은 있어요, 있기는. 팀이 혹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면? 아마 그건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기획실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저우 헝다에서는 사실상 그냥 팀이 없는 상태, FA 상태였어요. FA 상태였기 때문에 FA 상태였어요. 예, FA 그러면 상태. 그럼 뭐 그러면 자유롭게 올 수 있네요. 네. 그 박주 선수도 대단한 게 이 선수가 인생 스토리가 대단한 게
인천 대건고 출신이에요. 유스팀. 그래서 인천에 입단을 합니다. 입단했는데 출전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하고 방출을 당합니다. 왜요? 못해서? 네, 못해서. 냉정한 그래서 프로의 세계. 이 선수가 K3 리그로 진출을 해서 거기 간 다음에 거기서 입단 테스트를 거쳐서 경남에 입단을 하고요. 경남에서 잘해가지고 광주 홍다로 엄청난 이적료를 받고 이적을 하고요. 아. 경남 그 잘했던 딱 한 번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윤빛가람 선수 김종부 감독 있을 때. 김종국 때쯤이었어요. 그때 2000 그죠? 네. 맞아요. 때가 그때 아니었을까요? 말컹 있고 뭐 그 시절 아니었을까요? 그 한번 한 5, 6년 전 그쯤이었던 그랬던 것 같은데. 같아요. 그래서 광주 홍다 가서 이 선수가 국가대표까지 발탁이 되고 와.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유럽까지 진출하는 진짜 인생 역전 스토리. 벤투 감독이 열심히 참 했다. 박지수 선수를 높이 평가했었네요. 박지수 선수가 아이슬란드전에서 발목 부상 네, 당했잖아요. 발목 부상으로 결국 못 가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전화 듣고 보니까 그 발목 부상만 아니었으면 박지수 선수 무조건 데려가려고 했다고 하네요. 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끼던 선수였어요. 주전은 그러면 아니지만 김영권이 못 뛰는 건가요? 아니죠. 권경원 주전은 아니고 주전은 백업이었죠. 백업으로? 백업이었죠. 주전이야 김영건, 김민재 워낙 확고하고 그 그러니까요. 아래가 이제 박지수 선수가 다치면서 간 게 조유민 조유민 선수가 선수가 간 됐죠. 거니까. 한 번은 뛰었겠네요. 그렇죠. 그때 벤투 권경원 감독이 선수가 참 전화해주고 일단 박주 선수는 잘 보냈는데 정작 폴란드 대표팀에 전화해줄 스승은 없었나 봐요. 안 되셨다고. 거의 뭐 간다고 다 그러다가 그 역시 가야 가는 거라니까. 폴란드 이죠. 대표팀에 전화해줄 스승이 아니라 스승한테 뺏겼지. 스승한테 뺏긴 거죠. 산투스 감독한테 뺏겼죠. 근데 뭐 또 전화해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갔어. 전화해서 내가 갈게. 벤투를 내가 키웠거든. 막 이러면서. 근데 자리만 데워놔라. 제가 외신의 뉘앙스만 보고 개인적으로 내피셜로 판단해 보면은 벤투가 노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폴란드 언론들은 벤투가 유력하다. 벤투가 무조건 됐다라고 언론 보도가 거의 나왔었거든요. 거의 나왔었는데 벤투 감독이 폴란드 축구협회와 미팅을 설 연휴 직전에 미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쯤에 미팅 간다고 했었는데 미팅 갖고 나와서 폴란드 언론한테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벤투를 무조건 됐다라고 했었거든요. 마지막 만남을 가진 다음에 네. 마지막 만남 갖고 다음에 벤투가 노 코멘트라고 그냥 그 기사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걸로 봐서는 벤투 감독과 뭔가 마지막 협상에서 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하성룡 기자가 뽕 PD 혼내려고 네. 일부러 안 가르쳐주고 가져온 거 하나 있죠. 이강인은 싫어합니까? 아니, 아니에요. 제가 그 사실 그 이제 전날 준비하기 전에 그 기자님한테 맨날 연락을 보냅니다. 다음 내일 주제 뭐로 할까요? 그래서 뭐 오형규, 손흥민 이러길래 네 오형규, 손흥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밤사이에 이강인과 박지수 이슈가 생겼으면 그거를 대본에 해놨어야죠. 이거 하고 싶어 말이 했어 없네요. 되게 하성룡. 죄송합니다. 왜 이종찬만 하냐. 나도 혼낸다. 혼나야지. 그래서 혼낼 아이템을 가지고 딱 들어왔습니다. 이강인 싫어합니까? 아유 저 이강인 너무 좋아하는데요. 잘 빼더라고 이강인. 기사 안 봐? 이강인 머그컵 갖고 있습니다. 이강인 잘 빼네 근데. 요새 오타가 별로 없더니. 여기 오타 있어요. 알려은아. 있었어요? 네. 오타면 쌍시옷도 빼먹고. 200회 기념 오타였습니다. 셀틱에서 지금까지 일한 선수들도 유심히 관찰했던 것으로 알려은아. 알렸으나 해도도 말이 안 되네. 알려졌으나 정신 안 돼. 빠졌네. 알려졌으나 이강인도 빼먹고 맞춤법도 빼먹고. 역시 집 앞에 태클에 걸렸어. 네. 이강인 선수는 지금 뭐 SNS 소속팀 언팔로우에서 되게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소속팀과의 맞아.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 불만이 있는 거겠죠 이강인이. 그렇죠. 이강인의 불만으로 봐야 되는데 구단에선 잡으려고 하는 거고 네. 정말 안 보내려고 하는 거고 이강인은 나가고 싶어. 왜 안 보내주냐 하고 불만 그렇죠. 하면서 이제 불화로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언팔로우 구단 SNS를 자기 SNS에 언팔로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쓰는 기사들이 스페인 언론에서 어젯밤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강인이 이렇게 구단에 불만을 드러낸 거는 구단이 이강인에 대한 이적 제의를 전혀 듣지도 않고 있다. 단칼에 거절하고 있다. 이것 때문인데 구단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이강인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여름에는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름 이적 제안을 지금 들을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니네가 원하는 건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언론에서 그 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 그다음에 에스턴 빌라, 그다음에 이전부터 나왔던 뉴캐슬 이 정도 있고요. 뭐 네덜란드 페노트는 예전에 나왔던 팀이고 지금 최근에 새로 업데이트돼서 나온 게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 그렇죠.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가고 하면서 싶겠네요.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페인 잔류를 원하는 선수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커왔던 무대이기 때문에 엉덩이 들썩거리만 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면 선수가 흔들리만 하죠. 네. 네. 근데 단칼에 이적 제안을 구단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좀 어떻게 협상의 여지라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바이아웃을 그 팀에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은 지금 1,7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230에서 250억 정도 사이인데 일단은 현재 나온 보도로 의하면은 브라이튼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1,000만 유로 정도까지 이적료를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적 시장이 1월 31일까지거든요. 유럽 리그, 주요 리그들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거 사이에 어떻게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도 어떤 어떻게 말하면 소심하지만 불만을 그렇게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NS 언팔로 귀엽네요. 지금 마요르카 사정이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가 둘이 그냥 완전 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리그 10위거든요. 근데 지금 강등권 걱정보다는 이 팀은 지금 유로파 진출 6위까지 컨퍼런스 거기로 나가고 싶어. 그 위에까지는 좀 바라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현재 전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마요르카 치킨 마요로 치면 마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그렇죠. 죄송합니다. 치킨 마요를 안 먹어봐가지고. 아, 치킨 마요 중요하죠. 치킨 마요 중에 이강인이 무리키 마요고 반대. 그치. 무리키가 르카인 거죠. 아, 무리키가 치킨 정도 되겠죠. 마요네즈인가요, 마요가 거기서? 네. 치킨 마요네즈? 네. 네. 산으로 가네요. 불필요한 애드립이었네요. 너도 혼나고 싶니? 네, 그런 옛날 상황이- 얘기 해야 되겠다. 요즘 얘기하니까 못 따라가겠네. 네. 그래서 자, 치킨 마요 찾아봐야지. 먹어봐야죠. 맛있어요. 제가 좋아합니다. 네. 전 마요네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참고로. 맛있는데. 치킨 마요에서 마요네즈 빠지면 맛이 고지혈증이 별로 안 없죠. 좋습니다, 네. 마요네즈. 아 그래요? 네. 저 고지혈증은 산으로 안 가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소심한 반항을 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불만을 드러낸 거죠 구단에 확실하게. 예. 물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속으로 뭐 안에서 구단 내부에서는 뭐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 오갔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네, 봐야 물 되겠죠. 건너가죠. 예. 그렇다면은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남아서 컨퍼런스 리그 이끌고 나가겠다. 아틀레티코 간다. 가자. 소심한 반항이라서 안 넣은 건가요? 아, 근데 그 제일 처음에 알아보는 사람 좀 신기하잖아요. 그 팔로 목록을 계속 보다가 마요르카 그러니까 취소했네, 이러면서. 언파를 네. 눈치채기가 쉽진 근데 않은데. 이강인 선수 그 프로필에서도 네. 뺐다 그러던데. 그 팀 팀을 그 뺐죠. 뺐다고 프로필 하던데. 소개에서 예, 예. 그 정도 자기가 네, 그러니까 프로필 소개에서 원래는 그 팀의 인스타도 이렇게 같이 프로필에 넣어놨는데 그걸 빼니까 링크를 걸어놨는데 네, 그걸 그걸 빼버렸다. 빼버리니까 이제 아마도 소심한 것보단 좀 더 세네요. 네, 언팔한 건가 하고 확인했을 많이 수 있어요. 소심하네요. 더 많이 오히려. 그래서 알아채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이강인 싫어하나. 마요네즈 사오려니까 케찹 사온 거하고 비슷한 건가? 어떻게 될지 이강인 선수. 자, 그리고 토트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토트넘은 참 위태위태합니다. 그죠? 팀이 어쩜 이렇게 경기력이 안 망가질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토트넘. 영국 언론에서는 콘테 감독이 너무 지난 시즌과 전술은 똑같은데 뭐 3-5-2 쓰다던가 뭐 3-4-3을 쓴다던가 전술은 똑같은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수비를 내려서 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 라인이. 네, 그거에서 부진의 원인을 같이 찾아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엄청 많이 내려오게 되고 공격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게 길고. 되고 뭐 그래서 부진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확실하게 부상 때문이었죠. 안면골절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면서 경기력 저하가 같이 온 거였고요. 또 페리시치와의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렇죠. 페리시치가 또 맨시티전 대역전패 최악의 수비 네. 페리시치라고 써있네요. 발판이 됐습니다. 좀 그날 좀 많이 아쉬웠죠. 네. 그렇죠. 세 골에 다 관여를 했죠. 네 골 중에 3골이 수비 실수로 나온 거고 그 중에 3골 중에 2골을 페리시치의 실수로 실수 너무 허무하게 뚫렸죠. 네, 상대 그렇죠. 선수들에게. 성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반에 2대0 만들고 참 2대0에서 4대2로 지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맨시티 토트넘 상대로- 같은 팀이 두 골 차 승부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긴 그때까지만 해도 토트넘 팬들은 기대를 했죠. 아 역시 맨시티한테는 이 상성이 있구나. 항상 좀 강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늘. 아 근데 좀 얼처구니 없이 후반전에 그렇게 밀리기 시작을 해버리면서. 네. 그리고 토트넘의 지금 경기력 보면요.
토트넘이 지금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서면서 후방 빌드업을 하는 전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중앙 수비수들이 공을 뿌려주는 게 패스미스가 너무 많아요. 다이어 선수. 거기다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뭐 최근에 벤탄쿠르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벤탄쿠르가 없는 동안에 중앙에서 볼줄기가 나가는 게 없어요.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양쪽 측면으로 가서 크로스 올리는 더 단조로운 공격 형태로 하다 보니까 팀 공격이 지금 그렇게 안 살아나고 있고 거기다가 그 패스 나가는 것도 호이비에르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패스 미스도 엄청 많아지고. 그쵸. 지금 토트넘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격수 영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주마라는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선수를 임대 영입했는데 에릭센 이후로 부재인 그 플레이메이커 자리를 빨리 어떻게 메우지 않는 한 지금 이 팀의 이 부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없으니까 결국 케인이 내려오게 되고 맞아요. 케인이 내려와서 뭘 풀어줘야 득점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케인까지 내려오면 다 못. 네, 단주마 선수 팬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영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부진한가 저도 여러 가지 좀 스탯으로 좀 찾아본 게 있는데 얘기하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미스가 많아요. 공을 갖고 있다가 뺏기는 경우. 네, 맞아요. 턴오버라고 그러죠. 턴오버. 그리고 공을 드리블하다가 상대 수비 두세 명의 에어싸여서 또 거기서 돌파가 막히는 경우. 그래서 이걸 스탯으로 좀 찾아봤는데 컨트롤 미스가 올 시즌에 경기당 2.3개인데 지난 시즌 2.1, 그 지난 시즌 1.6.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볼 빼앗긴 횟수도 지난 두 시즌에 비해서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1.6개로. 실수가 많네. 네. 거기다가 드리블 성공 횟수는 지난 시즌 1.5개에서 올 시즌 0.7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떨어졌네. 이 딱 볼 컨트롤 미스가 많다 보니까 공격 전개 역습에서 손흥민 선수 무조건 달려나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 과정에서 공을 치고 나가는 과정이 끊기다 보니까 토트넘이 같이 지금 공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슈팅 수는 올 시즌 많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탯을 보니까 슈팅 수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많아요. 슈팅은 또 많이 하시는 네. 거야.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게 아니라 그 지지난 시즌보다 많고 지난 시즌보다 조금 많은 상황인데 경기당 2.6개를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골이잖아요. 이 선수의 슈팅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스탯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슛을 많이 날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닌데. 슛을 많이 날리지 않지만 어려운 곳에서 슛을 잘 넣는 그렇죠. 네. 정확도가 높은 스타일인데 네. 이번 시즌은 슛은 많이 때리고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 찾아봤는데 그 슈팅 그 순위 보니까 좀 놀랐어요. 그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지금 슈팅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도 6번째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홀란, 케인, 뭐 미트로비치, 살라, 누네스 다음에 손흥민이던데 과거에 그 진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면 요새는 그 모습이 좀 사라져서 아쉬운 감이 있죠. 그 순도 높다는 걸 골 기대값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이적 후 첫 시즌 빼고는 골 기대값보다 항상 더 많은 골을 넣었었어요. 지난 시즌 23골 넣었을 때도 골 기대값보다 7골인가 더 넣었던 거거든요. 올 시즌 그 입단 첫 해 이후로 처음으로 골 기대값에 못 미치는 골을 넣고 있어요. 기대값은 몇 골이에요? 잠시만요. 낮네요 기대값도. 기대값이 4.90골인데 실제 4골을 넣고 있죠. 4.90 정도면 낮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골 찬스가 많이 안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골 기대값이 슈팅을 때리는 위치에서의 수비 위치와 거리 이런 것들 다 계산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골 기대값이 낮다는 거는 이 선수가 슈팅을 많이 때렸지만 그 확률이 낮은 곳에서 때렸다는 낮은 곳에서 얘기죠? 많이 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봐도 골 기대값이 크진 않고, 크지가 않네요. 네, 크지 않은데 그것보다도 못 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진이 실질적으로 스탯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거죠. 해리케인 인터뷰를 보면 살짝 그 콘테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손흥민과 합작골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에 상대의 집중 견제와 팀의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다. 네. 팀의 스타일의 변화 때문. 팀의 색깔이 변했고 상대도 우리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죠. 색깔이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굳이 감독의 전술을 대놓고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색깔은 지난해보다 변했고 그 변화된 색깔을 상대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합작골이 잘 나오지 안다. 않고 있다라는 거니까 뭔가 그 손흥민의 부진 이유보다는 감독의 전술에 대한 개인적인 이유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사실 뭐
진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득점왕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진이 더 눈여겨 보이는 거지, 더 커 보이는 거지. 막 이번에 뭐 영입했던 히샬리송 비롯해서 뭐 그 전에도 잘해주고 있던 클루세스키 물론 부상이 있었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공격진도 다 눈에 안 띄어. 지켜보시라는 네,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확 떨어졌고 네. 수비력도 여전히 못하고 시설리전 오히려 지금 리그 5위 하고 있는 게 신기할 신기하죠. 정도로 음. 진짜 토트넘은 해리케인의 팀이 돼가고 이미 해리케인의 팀이긴 했지만 더더욱이 그렇게 확고히 굳혀지고 있는 듯한 모양새죠. 네. 거기다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영입 1호 네덜란드 출신의 단주마 선수를 영입했어요. 이 선수가 오면서 손흥민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과 조금 비슷해요. 약간 돌파, 스피드, 그다음에 양발을 쓰는 선수거든요. 거기다가 주된 포지션은 왼쪽 측면 공격인데 중앙 공격까지 같이 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손흥민과 완전 겹치는 케이스죠. 중앙지향적인 왼쪽 윙어 이런. 네,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부진에 의해서 이 선수가 손흥민이 이 선수에게 초반에 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손흥민 선수한테도 개인적인 터닝 포인트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이 선발 출전 기회를 한번 못 잡은 경기에서 오히려 교체 출전해서 해트트릭을 네, 했잖아요. 레스터 시티죠. 네, 뭐 굳이 막 폼이 안 좋고 뭔가 개인적으로 쫓기고 있을 때도 오히려 선발 출전을 하면은 심리적으로 더 이렇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몇 경기 정도는 후보로 딱 나오는 게 다시 한번 뭔가 이런 걸 반환점으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손흥민을 계속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고 있는 부분도 네. 손흥민이 반전을 꾀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콘테 감독의 전술이 변할 것 같진 않고 네. 그죠? 그렇죠. 그 진짜 전혀 3-4-3 그 덕후죠. 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알면 여기 있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트넘 답답하네요. 실에. 네. 이강인을 영입해서 좀 뿌려주고. 그러니까 그 중앙 수비는 김민재 영입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주말 밤이 기대가 됐었거든요. 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또 터뜨리는 거 아닐까? 어떤 또 새로운 신선한 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확실하게 그 주말 저녁을 보내는 게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재미가. 잘할 그냥 거예요. 놀면 되잖아요. 뭘. 그래도 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축구 보는 그래도 재미가 다행히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휴식 기간이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주일에 2번씩 하다가 이번 일요일 날 하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 일주일 쉬고 일주일 또 쉬고 하기 때문에 쉬니까 뭐 무조건 나온다고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맨시티네요. 또 맨시티죠. 또 맨시티네요. 맨시티 혼란 골 넣겠네요. 혼란. 홀라는 야 정말 괴물이야. 지난 시즌 손흥민의 득점왕 골수를 넘어섰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팀에 있으니까 더더욱 네. 그렇죠.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란의 주변에는 월드 클래스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공을 잡고 3번 이상 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 그 3번 안에 슈팅이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팀에 있으니 뭐 맨시티 경기 보면 혼란이 그렇게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네. 혼란이 이렇게 볼을 많이 잡질 않아요. 네. 슈팅도 많이 하지 않아요. 경기당 볼터치 거의 20몇 회밖에 안 네, 돼요. 안 하는데 이제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아 거죠. 효율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체력도 아끼고 정확도 뭐 높아지고. 후반 한 10분 20분 되면 교체돼서 나갔다가 다 풀타임 뛸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네, 헤트트릭하고 후반 교체되다는 거 진짜 이 선수 대단한 게 그 장신의 스피드도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급이에요. 최근에 엄청 뛰나? 제가 그 선수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첼시로 영입된 우크라이나 선수 있잖아요. 아닌데. 아니 첼시로 영입해서 지금 첫 경기 뛰자마자 센세이셔널을 일으킨 우크라이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그 경기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스프린트 최고 속도를 기록했어요. 36.6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빠르다. 그러면서 올 시즌 top 5를 했는데 혼란이 2등인가 3등이에요. 우와 빠르죠, 혼란. 진짜 빠르다. 많이 안 뛰기 때문에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무디리크? 딱 무드리크. 딱 뛰는 그 포인트에만 힘줘서 딱 뛰니까. 전력 질주해 버리는 거니까. 에너지도 빵빵하고. 홀란도 토트넘 같은 팀 와봐요. 2선 내려와서 해줘야 되고. 그럼 딱 중앙 수비수 하면 되겠네. 그 키에. 아 그러네. 중앙 수비수하고 엄청 뛰어가서 시즌 많이 하고. 홀란도 11명 넣는 게 낫겠다. 혼란스럽겠네요, 진짜. 네. 자, 손흥민은 또 근데 뭐 그 태클로 경고받은 거 네. 발등 밟은 거 네. 그거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잖아요.
저도 봤을 때 주변에 너무 웅성웅성 모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다고요? 현지에서 이제 이거는 레드 카드 게임이 아니느냐 고의성이 좀 느껴졌다면서 특히 뭐 토트넘 감독 출신의 해설가죠 팀 셔우드가 강하게 좀 비판을 하면서 이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좀 안 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외적인 비난도 함께 오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네. 그게 그 상황만 보면은 그 선수의 다리를 밟은 행위는 분명히 뭐 카드감은 맞아요. 뭐 경고 진짜 그 심판 성향에 따라서 레드카드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 전 상황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역습을 전개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역습을 전개하고 3명에 둘러싸여서 그 순간 공을 뺏기자마자 발을 갖다 댄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볼에 대한 챌린지였어요. 상대 선수에 대한 챌린지가 그럼요. 아니고. 그걸 고의성이 그거를-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걸 의도하고 그런 전후 사정을 다 빼고 그냥 단순한 수비 과정에서 했었으면은 볼에 대한 챌린지가 아니라 상대 선수의 위해를 입힌 행위로 퇴장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자, 아무튼 이것저것 손흥민 선수 다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네. 황희찬 선수 이야기는 없나요? 황희찬 선수도 싫어하나요? 희찬이 형. 사실 보여준 게 좀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경기에서 혼란만 보였죠. 혼란과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죠. 끝나고. 혼란과 친분, 네. 친분 과시. 그 짤 이름이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디카프리오와 여진구라고 둘. 그러면 혼란이 디카프리오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닮았나? 여심 난심을 흔드는 그 두 선수의 투샷. 흔들어요? 흔들려요? 좀 흔들리던데요. 황희찬 선수 화보 찍은 거 보니까 진짜 멋있던데. 부딪히면 흔들리겠죠. 그렇긴 그치. 했죠. 네. 황희찬 선수도 어쨌든 로페테기 감독 밑에서 6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죠. 네. 일단 뭐 기본적인 기회는 많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하긴 뭐 맨시티가 워낙 그렇죠. 네. 셌기 때문에 전반에 슈팅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울버햄튼 경기에서 자체가. 전 인상 남았던 게 전반 초중반쯤이었나요? 볼 점유율 나왔는데 92대 8 기록하더라고요. 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뭐 골 이거는- 조율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황희찬 선수 교체 아웃됐을 때도 이선에 있던 3명을 동시에 다 빼버렸었죠. 다 바꿨죠. 후반 네. 시작하면서 그래서 뭐 이게 거의 다른 팀을 만들었죠. 네. 전반과. 또 확실히 이번에 또 울버햄튼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많이 보강하면서 이선 뎁스가 확실히 넓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충분히 자기 경쟁력을 펼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뽕PD가 써놓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골대녀 얘기 좀 해야 되겠네. 골대녀 얘기요? 어제 골대녀 결승 봤어요? 네. 그거 보면서 탑걸이 어떤 팀입니까? 탑골 저희 동기예요. 동기뿐만 아니라 탑걸이는 아나콘다나였잖아요 옛날에. 아유,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동기였는데 야, 동기인데 근데 어떻게 극과 극의 결말. 결승전을 그렇게 발라드림이 될 수가 있죠? 장난 아니죠. 네, 그 조직력이 중요해요. 다 늘었더라고 선수들이. 네. 체리나 선수도 처음 할 때 막 진짜 거의 공도 제대로 못 만지고 이랬던 선수인데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쥐가 날 그때는. 정도로 뛰고 말이죠. 좋아요. 골도 다 멋있고 김보경 선수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보경 선수가 어제 보다가 뭐한 직업이 뭐지? 하고 가수, 찾아봤더니 가수더라고요. 근데 네. 가수로는 제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슈퍼스타 K 맞아요. 거기 그때부터 오디션 해서 프로그램. 나름 이렇게 그 스토리도 좀 있고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온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래도 많이 좋아하려고요. 골대녀. 네. 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기라는 맞아요. 그 노래가 있죠. 진짜 유명한 곡이 있죠. 네. 동기인데. 골대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챌린지 리그에서도 버거웠던 팀인데 저희랑 있었을 때 챌린지 리그에서 전승하고 그 슈퍼리그 올라간 거였거든요. 지금 전승으로 우승하지 않았나요? 네, 전승으로 우승했을 우승했죠. 거예요. 네. 이번에. 진짜 대박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7승할 동안 우리 1승. 그야말로 언더독의 반란의 스토리를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뭐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뭐 객관적인 전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드웨어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어쨌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냥 장난 아니죠. 골리앗을 그냥 작사를 내놓은 맞아요. 부럽다. 골대녀를 안 본 두 사람은 좀 동공지진만. 네. 그렇구나. 골대녀 왜 안 보는 거야 골대녀. 월화수 내내 골대녀만 했는데. 아니 원고를 좀 풍성하게 해오든가. 황희찬도 빼고 이강인도 빼고 박지수 선수도 40분 빼고. 만에 끝낼 뻔했어 지금. 그 정도요? 혼내세요 빨리 선배님. 골대녀 대본에 그래야 되겠네요. 골대녀 왜 대본을 갖고 와 아예. 골대녀 대본을.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또 새 시즌이 시작되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더 못 나가는 거고. 네, 저희는 아나콘다는. 이제 없죠. 그 새로운 팀이 어디 들어온다 그랬더라? 유튜버 팀. 아 유튜버 팀이 들어온다 그랬죠. 네. 아무튼 골대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면서 S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장수로 가고 있어요. 아니 골림픽이 또 너무 잘 돼가지고. 예. 골림픽 잘 됐죠. 네, 너무 잘 돼가지고 재밌었어요. 추석 때도 하지 않을까. 다쳤는데 축구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골림픽 할 때도 달리기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얼떨결에 달렸어요. 그 조재진 감독님 위로 올라가서 뛰라 해가지고 근데 뛰니까 뛰어는 지는데 다음 날 되니까 복숭아뼈가 붙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뭐 할 수는 있대요. 달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냥 아프면 된대요. 근데 그냥 계속 반복이라고. 예. 그러면은 어렵네. 예, 축구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축구공을 안 차봤는데 그때 골림픽 때 이제 좀 해보니까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약간 이제 감이 없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는 그냥 저한테 하면 다음날 아프면 된다고 약간 이런. 그거는 좀 아니죠. 네, 병원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안 아프게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죠. 뭐. 네, 운동을 일단 근력 해야죠. 운동을 네. 좀 많이 하시고 마요네즈 들 드시고 좀. 네, 네? 맞아. 저 그거 샀어요. 견과류. 아 견과류 많이 드시고. 핫초코. 핫초코 아니, 끊으시고. 끊었어요. 네, 끊었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아프지 말아야죠. 네. 자 휴. 이렇게 또 새해의 첫 달이 끝나갑니다. 네. 벌써 또. 시간 빠르다. 빨라요. 200회. 자 300회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